자, 비유적 표현이 나와요. 6학년 총정리에요. 자, 비유적 표현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비슷한 것에 어떤 것을 비슷한 것에 빗대서 표현하는 거죠? 맞아요. 비유적 표현에 등장하는 두 대상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없는데 해놓으면 그게 되겠니? 직유법은 뭐뭐같이, 뭐뭐같은, 뭐뭐처럼으로 표현하고요. 은유는 뭐뭇은 뭐뭐이다, A는 B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꼭 이런 단어가 안 나와도 그죠? 그건 이제 알아야 돼요. 비유적 표현의 좋은 점 어떻게 돼요? 비유적 표현을 쓰면은 생생한 느낌이 들어요. 비유적 표현을 읽으면 장면이 쉽게 떠올라요. 그죠? 비유적 표현을 쓰면은 뭐예요? 이해가 잘 돼요. 어떻게 생생하죠? 쉽죠? 쉽게 떠오르고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비유적 표현을 쓰면. 자, 길에 나오는 비유적 표현. A는 B다. 길은 포도덩굴이다. 라는 거죠. 은유법이에요. 뭐뭐같이, 뭐뭐같은, 그죠? 직유법이에요. 포도알 같은 직유법이에요. 그죠? 자, 우주 호텔에 나오는 비유적 표현을 볼게요. 수수깡처럼 직유법이죠. 흐물어진 살구처럼, 그죠? 눈은 커다랐는데 쪽빛 가을처럼 맑았다. 다 직유법만 있었네요. 자, 다양한 관점. 자, 글쓴이의 관점을 볼게요. 글에는 글쓴이의 관점이 나타나 있어요. 글쓴이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 뭐라고? 글쓴이가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를 뭐라고 그런다고? 관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같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관점은 글쓴이에 따라 달라요. 자,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 글쓴이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예요. 관점을 파악하려면 글쓴이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알려주고 있죠? 그죠? 그게 뭔지 한번 쳐다보고 되고요. 또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이 뭔지 한번 볼 거고요. 제목을 보면 알아요. 알았죠? 신발 수출 가능성에 대한 의문, 우리 회사의 새로운 시장 요거에서 관점이 있는데요. 가글은 좀 부정적으로 봐요. 거기 가면 잘 안 팔릴 거다. 여기는 잘 팔릴 거다. 그죠? 하나는 부정적이었고요. 하나는 긍정적이었어요. 마음을 표현하는 글, 글쓴이의 마음 파악. 글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어요? 글쓴이의 마음을 뭐 할 수가 있어요? 짐작할 수가 있어요. 또 글쓴이가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요.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해서 글쓴이의 마음이 표현된 부분. 때론 제 마음도 이 모든 것을 보고 싶어 울부짖습니다. 그죠? 안타까운 거죠. 자정이 되면 잠시 동안 얻은 시력이 사라지고 영원한 밤이 다시 찾아오겠죠.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글쓴이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생각할 거예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글에는 미안한 일, 잘못한 까닭,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내용,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이. 또 자세하게 쓰면 좋을 거예요. 또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개를 사용하면 될 거예요. 또 읽는 이의 마음을 고려하면 좋을 거예요. 또 읽은 뒤에 반응이 어떠할지 예상하면서 쓰면 참 좋겠네요. 자, 1에서 3단원을 다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단원부터 6단원 한번 볼게요.
면담이라는 걸 배웠어요. 면담의 특성. 직접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 대화를 주고받으면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정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면 뭐 어때요? 면담은 생생하죠? 직접 들으니까. 그죠? 맞아요? 생생해요. 면담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생생해요.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담 대상자를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면담을 요청한 다음에 질문을 만들어요. 이렇게 준비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말하는 도중에 어떻게 끼어들면 안 돼요. 또 주제에 벗어난 질문은 하지 않아야 돼요. 이건 면담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지켜야 될 기본 예절이야. 주제에 벗어난 질문 제발 하지 마세요. 면담의 절차, 면담 준비하기, 면담 진행하기, 면담 정리하기가 있어요. 준비랑 정리 말고 면담 진행을 한번 볼게요. 면담을 진행할 때는 면담을 열어야 되겠죠? 인사말을 해주면 될 거예요. 뭐 때문에 인사를 하고 뭐 때문에 면담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될 거예요. 질문들을 여러 가지예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 사실 느낌에 대한 질문, 앞으로의 계획이나 당부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인사했으니까 감사 인사를 하면 좋겠죠. 마무리. 그 다음에 우리 면담을 받고요. 이번에는 광고를 한번 볼게요. 광고에는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글, 그림, 사진, 소리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글, 그림, 사진, 소리 등을. 자, 오래 기억되도록 뭐라고? 반복을 많이 해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법을 많이 씁니다. 광고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 그죠? 우리는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과장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볼 거고요. 광고에서 감추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싱싱 자전거에서 과장되거나 감추고 있는 거 볼게요. 운동 만점. 자전거를 탄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항상 운동 효과가 만점되는 거는 아니에요. 좀 보지 마. 기쁨 2배. 자전거를 탄다고 해서 꼭 기쁨이 2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시장 점유율 1위. 자, 근거가 될 만한 조사 자료를 보아야 알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은 없어. 어디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거요? 언제, 어디서, 누가 조사한 건데? 자, 낱말의 분류 볼게요. 우리 낱말은 고유어, 한자, 외래어로 되어 있어요. 고유어는 우리말에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죠? 또는 그걸로 새로 만들어진 것도 고유어예요. 한자어는 우리 한자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말처럼 쓰이는 게 외래어예요. 자, 꼭 영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영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있어요. 고유어, 오늘, 아버지, 무렵, 일찍, 날씨, 어머니, 아침밥, 모레 이거 다 한자로 바꿀 수 있나? 못 바꿔요. 한자어는 이거 다 우리 신문에 나오면 다 한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외래어는 우리 이런 거. 버스 이거 따르게 부르는 말 있나? 뭐라 그러지? 이게 어떻게 대중교통이고 선생님 센터가 뭐예요? 응? 센터가 뭐예요? 센터가 센터지. 주민센터.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 좀 만지작거리지 마 좀. 자, 7부터 9단원 볼게요. 이야기의 구성. 소설이에요. 인물의 성격하고 인물과 사건 간의 관계를 볼게요. 인물의 성격은 사건 전개에 영향을 줘요. 사건 전개가 인물의 성격에 서로 얘가 얘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사건이 인물의 성격한테도 영향을 줘요. 사건 전개를 보고 우리 뭐를 알 수도 있어요? 인물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말과 행동 보고
성격 안다라고 그랬죠. 이야기의 배경과 사건 전개의 관계를 볼게요. 이번에는 아까는 인물이었잖아. 인물이 사건에 영향을 주고, 그죠? 사건이 또 인물에 영향을 주는 걸 봤어요. 그죠? 인물의 성격은 인물이잖아요. 이번엔 배경을 볼게요. 배경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이 달라져요. 사건 전개는 그죠? 시간이나 공간적 배경에 어울려야 되겠지? 맞아요? 온양이에서 공간적 배경에 따른 사건의 전개 볼게요. 함흥에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어머니 명호 명남이에게 피란을 떠나라고 했어요. 명호네 식구는 온갖 고생을 하며 나흘 동안 흥남에 도착해요. 흥남부두에서 배를 탈 차례를 기다려요. 명호가 선원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겨우 배를 타요. 배의 갑판에서 온양이가 태어나요. 그죠? 시간적 배경은 6.25예요. 그 다음에 흥남부두 알죠? 우리 흥남부두 어디 있었어요? 함흥 여기에요. 함흥은 좀 안에 있고 흥남은 부두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눈보라가 휘날리는 이 흥남부두 노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많이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철수하자마자 터뜨렸죠. 실제로 책 속의 지혜를 찾아서 읽을 거리를 스스로 찾아 읽는 방법. 읽을 거리를 찾아 읽는 목적을 파악해야 돼요. 또 주제를 분명히 정할 거예요. 도서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읽을 거리를 찾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읽을 거리 가운데서 필요한 것 또는 적절한 것을 선택할 거예요.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고 내용은 정리할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잘 기억하고요. 읽을 거리를 스스로 찾아 읽는 목적은 뭐예요? 정보 얻으려고, 감동 얻으려고, 즐거우려고, 교훈 얻으려고 해요. 자, 읽는 이의 관심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죠? 읽을 거리를 찾아 읽는 목적이 달라요.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읽는 과정. 읽을 거리를 찾아 읽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주제를 명확하게 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십진 분류표와 청구 기호를 이용해서 읽을 거리를 찾을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읽을 거리를 선택한 다음에요. 그죠?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고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다 읽은 난 다음에는 꽂아 넣을 거예요. 또는 책 수레에 넣을 거예요. 주장과 근거. 논설문이에요. 논설문은 주장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는 글을 쓰게 된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주장이 나와요. 나는 주장이 나와요. 그리고 본론에는 주장이 나오고 또 그거에 대한 근거가 쭉 자세하게 나오겠죠. 결론에는 뭐예요? 여기서 얘기한 걸 한번 요약한 다음에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해요. 알겠니? 고운말을 사용합시다의 짜임 볼게요. 서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은어나 비속어 대신 고운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본론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왜 이걸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왔죠. 고운말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운말 써야 된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말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고운말을 사용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고운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죠?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 11, 12 볼게요. 쓴 글을 돌아보는 게 있네요. 우린 그거를 갖다가 고쳐 쓰기라고 그래요. 자기가 쓴 글을 다시 읽고, 그죠? 다시 읽고, 내용과 표현면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고쳐 쓰기라고 그래요.
고쳐 쓰면 좋은 점은 뭐예요? 주제가 잘 드러나게 할 수가 있어요. 고쳐 쓰면. 자신이 일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잘 이끌어내는 어떻게 더 이해하기 쉽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잘 이끌어내는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고쳐 쓰면. 문단과 문장의 길이가 적절한지 점검할 수가 있어요. 또 연결이 자연스러운지도 점검할 수도 있어요.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게 하려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잘 써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거를 점검할 수 있어요. 문장과 낱말을 적절하게 쓰고 맞춤법도 점검할 거예요. 그죠? 문장과 낱말을 적절하게 썼는지 보고 맞춤법도 점검하면 그죠? 이해하기 쉬운 글이 돼요. 알겠죠? 글을 고쳐 쓰는 방법,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낱말 수준으로 볼게요. 자, 글, 더 큰 부분, 자세한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내세우는 주장이 잘 드러나게 일단은 제목을 정하는 게 좋아요. 또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갈 게 적절한지 봐야 돼요. 아까처럼 서론에서 주장을 하고 결론에서 요약한 다음에 주장을 한 번 더 얘기하고 본론에는 근거가 자세하게 나왔죠. 들어가야 될 것들이 적절한지 생각할 거고요. 그건 글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자, 문단 수준으로 보면요. 문단별로 중심 내용이 적절한지 봐야 돼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보고 문단별로 중심 내용이 적절한지도 볼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할 건 삭제하고 보충할 건 보충하면 돼요. 알았죠? 문장이나 낱말 수준 가장 자세한 거죠.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어울리는지, 꾸며주는 말하고 꾸미는 받는 말이 어울리는지, 그죠? 높임법을 제대로 썼는지, 그죠?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하고 이 말을 서술하는 서술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볼 거예요. 자, 서술은 뭐예요? 처음 나온 게 아니라요. 우리 영어 시간에도 나왔을 테고요. 야, 너 뭐야? 턱 괴지 마. 펴. 눈은 왜 감고 있는데? 주어는 아니? 주어요? 앞에 있는 말이요? 자, 주어가 있어요. 나는 빵을 먹는다라고 하면요. 나는에 해당이 돼요. 알았죠? 서술어는요. 먹는다에 해당이 돼요. 그죠? 누가 무엇을 어찌하다 해서 그저 서술어는 어찌하다에 해당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신다. 그지? 드신다가 서술어지?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은 할아버지겠지. 그죠? 근데 드신다가 아니라 먹는다라고 그러면 그 서술어를 맞춰줘야 되겠지. 드신다로.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자, 짝을 이루었을 때 어울리는 말을, 그죠? 비록이라는 단어가 썼다라고 하면은 끝에 뭐로 끝나야 돼? 끝에가 아니라 중간에. 뭐뭐 할지라도 이런 표현을 써야 되겠지. 그냥 비록만 쓰면은 어색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걔네는 항상 세트로 다녀요. 알겠니? 뉴스의 관점 볼게요. 텔레비전 뉴스의 짜임, 진행자의 도입 부분이 있어요. 기자의 보도 부분이 있고요. 기자의 마무리가 있어요. 진행자의 도입은 뉴스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안내하고 기자의 마무리는 뉴스 내용을 끝맺어요. 기자의 보도 부분에는 보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와의 면담이나 통계 자료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관점을 찾는 방법은 자막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보면 어떤 관점인지 알 수 있어요.
누가 무엇을 생각하는 태도가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이게 보느냐, 긍정적이게 보느냐 그런 걸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어떤 느낌의 표현을 주로 사용했는지 볼 거야. 부정적인 거냐, 긍정적인 거냐, 누구 편인가, 그지? 여당 편인가, 야당 편인가, 뉴스 진행하는 게 자막이나 이런 거 보면은 누굴 나무래는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의견을 취재했어?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취재했는지 여당을 싫어하는 사람을 취재했는지 알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뉴스에서의 관점을 찾아낼 수 있잖아. 그지? 오이씨 KBS는 여당을 되게 싫어하네. 뭐 이런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맞아? 문학을 볼게요. 시를 볼게요. 시는 운율이 있어요. 시를 읽으면 어떻게 운율이 있으면 어떻게 리듬감이 있죠. 시를 읽으면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죠. 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시는 동화의 특성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요. 배경이 있어요. 인물이 있고요. 인물 사이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죠? 희곡을 볼게요. 희곡에는 해설과 지문과 대사가 있어요. 대사와 지문으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인물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대사와 지문으로 사건도 표현하고 있어요. 알겠니? 네. 자, 희곡을 읽으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